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한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이번 주는 다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너무 세서 다른 이야기가 아예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데 과연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저도 좀 많이 당황스럽고 한데 정말 유튜브에서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요새 채널이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이야기를 보고 따라서 주식을 사면은 망해도 싸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삼슬라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15달러대에 사셨다는 댓글이 자꾸 생각이 나서, 말은 그렇게 했어도 제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 아니라 괜히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잘 버티면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이벤트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이랑 맞짱을 뜨는 거라 조금 더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은데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본론으로 가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시장은 좋았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고 S&P 500이 6천을 다시 찍으면서 악몽 같은 4월을 생각하면 20%가 넘게 올라있는 상황인데, 이런저런 이야기거리보다 문제는 테슬라였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황금 열쇠를 주고받으면서 언제든지 돌아와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두 사람이 갑자기 원수가 되면서 목요일장에서는 마이너스 14% 하락을 기록했었는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잠시 1월의 악몽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이온큐도 당시에 마이너스 10% 후반대에서 마이너스 20%를 찍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39%를 찍고 3배는 요단강을 건너고 말았었는데, 설마 삼슬라도? 라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가 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고 있어서 실제 장기 투자가 이렇게 평탄하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은 난관들이 너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주간이었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기사를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빅스 지수는 지난주와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라서 히트맵으로만 봤을 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형주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에 투자하는 분들만 유쾌하지 않은 한 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온통 신경이 테슬라에 쏠려있는 상황이라 다른 이야기는 할 게 없고, 기사를 살펴보면 머스크 미쳤다, 파탄난 브로맨스라는 기사고, 다들 아실 텐데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미국 정부의 감세안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비판을 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내가 돈 써가면서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도지 하면서 낭비되는 돈 다 줄여놨는데 왜 또 이렇게 하는 거냐 라면서 달려들고, 트럼프는 너 아니었어도 대통령 됐을 거야 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일론 머스크는 앱스타인 리스트까지 들먹이면서 정말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 됐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건 트럼프는 전기차 보조금을 끊어서 일론 머스크가 이러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예전부터 보조금이 필요 없다고 했었기 때문에 마땅한 이유가 아닌 것 같고, 정말 일론 머스크는 나라 걱정을 하면서 애국을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미국은 번영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베팅하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만, 대통령과 맞짱을 뜨는 걸 바라보는 것도 불안한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서 우려스러운 건 일론 머스크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오너 리스크니 어쩌니 해도 테슬라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능력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편향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고,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정신건강을 위해서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자율주행 시대가 시작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규제인데 굳이 정부와 이런 일을 벌여야만 하는 것일까 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남자 충돌의 달 탐사 등 미국 우주정책 흔들이라는 기사인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 소유 기업과 맺은 정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는데, 우주 사업은 패권이 걸린 일이기도 하고 스페이스 X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이 쇼라는 음모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상황 판단을 할 능력은 없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미국 증시 살아나는데 배당 ETF 개미 눈물이라는 기사고요. 또 한 가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머리 아프게 하는 소식이 있는데, 이 기사는 SCHD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고, 이번에 올라간 법안 중에서 섹션 899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미국 내에서 얻은 이자, 배당 소득에 추가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있다고 하고, 만약에 법안이 실행된다면 매년 5%씩 최대 20%까지 세금을 높이면서 기존 내던 배당 소득세가 15%였는데 35%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도 이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 내용의 기사인데, 유튜브에서는 그래도 이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보이던데 기사로 검색을 하면 잘 나오지 않아서 혹시라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제 이야기를 보시고 좀 더 알아보시고 의견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에도 그러기에 질문을 해봤는데요. 크고 아름다운 법안 섹션 899 미국 배당소득세 35%로 인상될 가능성은? 이라고 질문을 했는데, 섹션 899 조항은 미국에 불리한 세제를 도입한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보복성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35%까지 배당 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 자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 반대 의견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렇다면 이게 실행된다면 대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성장주에 투자를 하다가 차츰 배당주로 전환을 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물론 요새 주가가 주춤하기는 하지만 SCHD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와 배당금이 연 10%씩 오르는 다른 종목을 찾을 수 있을까? 세금을 더 내더라도 SCHD가 더 낫다는 결론이 나는 슬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 대안 가능성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ETF들과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제 우려대로 결론은 현실적으로 대안이 부족하다라고 나옵니다. 얼마 전에 새로 생긴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와 이것저것 조합하라고 추천을 하는데, 과연 주가 배당금이 매년 10% 정도씩 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좀 더 머리 싸매고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새로 바뀐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코스피 5,000 포인트인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막 지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이 지속된다면 아마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시장에 돈이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코로나 시기에 구경을 해봤어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스피 ETF에도 투자를 해봐야 하나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른 소식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딱 두 가지가 이번 주에 제 머리를 아프게 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계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얼마 없는 코인 계좌는 지난주와 큰 차이는 없고요. 소폭 하락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도지코인이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다음으로 포트폴리오를 그림으로 보면 테슬라와 테슬라 레버리지 종목의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삼슬라는 비중이 9.8%에서 5.8%가 되는 마법이 일어났고, 다시 앞자리가 1로 바뀌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메인 계좌는 테슬라 때문에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지난주보다 1% 높은데, 속슬의 수익률이 지난주 13%에서 34%까지 올라와준 덕분인 것 같고, 특이사항으로는 조금씩 오랫동안 모아가려는 ARKG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아직 수량이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반갑지는 않은데, 이유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유전공학 분야가
갑자기 뛸 이유는 없어 보이고 그냥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물려있는 속수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계좌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1%까지 올라왔는데 이 계좌의 최초 평균 단가가 $5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양전을 하게 된다면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 마음 같아서는 전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싶은데 잘 오르다가 꼬라박는 상황을 하도 보다 보니까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20%대 수익률을 보여줬던 삼셀라는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0%는 보합으로 보이는 착시 효과는 빨간불이 들어와도 유효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4월 폭락장에서 평균 단가를 $12대에서 이렇게 낮춰놨기 때문에 아직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익 매매를 해보려다가 물렸다가 잘 극복을 했던 계좌는 다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로보택시 시험 운행을 시작으로 올해 말 테슬라 주가가 꽤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버텼는데 또 이런 상황을 겪으니까 이 계좌는 좀 기계적으로 사팔사팔을 해봐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세배라는 게 한 번 흐름을 타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번 주 같은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어느 정도는 내 몫이 아니다 생각을 하면서 좀 욕심을 내려놔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이런저런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전용으로 만든 계좌도 지난주에 빨간불이 였었는데 이제 본주만 마이너스라서 이제 거의 다 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의 예로 보여드리는 연금저축계좌는 수익률이 조금 소폭 하락했는데, 요 라이즈 ETF, 테슬라 고정테크와 팔란티어 고정테크를 함께 보면 집중 투자되는 종목에 따라 어떻게 가격이 바뀌는지를 간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ETF들이라서 큰 영향이 없지만 역시 테슬라의 영향이 큰 종목들 때문에 시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소폭 하락한 모습이고요. 앞으로도 노동 외 수익이 생기는 대로 꾸준하게 수량을 모아갈 계획입니다. 테슬라 투자자의 푸념 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항상 그렇듯이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견뎌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번 상황이 마무리되고 며칠 후에 로보택시 시험 운행이 시작이 되니까 성공적으로 시작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할 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